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잠깐만요. 책상 위에 뭐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가 좀 멀어서 패드 정리 좀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또 연휴 시작이더라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올림픽 도로 탔다가 놀래가지고 남양주에서 회차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양평까지 뭐 계속 막힌다고 뜨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잠시만요. 그 차에다가 캠핑용품을 잔뜩 신 그 차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그거 보면서 재밌을 때다. 일은 많고 힘들겠지만 아이들 데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또 캠핑을 떠나는구나, 여행을 떠나는구나 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제 남양주에서 이렇게 우측에 돌아가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항상 보면요, 이 톨게이트는 회차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거나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톨게이트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워커힐에 들려서 거기 피자힐이라고 아주 오래된 피자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죠. 요즘에 주말에 그 웨이팅을 1시간 반 간격으로 봤나봐요. 예전에는 피자힐이 그렇게 좌석이 촘촘하게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메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약간 대중화된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 많더라고요. 기본으로 뭐 8인석, 10인석 이런 가족석이 많고 그리고 뭐 3대에 걸친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피자, 파스타, 샐러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칵테일 같은 것들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조촐하게 둘이니까 사실은 작은 사이즈 주문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마케팅에 힘이 있던데요. 라지 사이즈가 81,000원이면 스몰 사이즈가 71,000원인 거예요. 1,000원 차이. 그럼 보통 왜 우리가 피자는 포장해서도 먹고 집에 와서 또 데펴서도 먹잖아요. 그러면 아마 누구나 다 라지 사이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랑 이제 술은 좀 부담스러워서 콜라나 탄산수 이런 거 먹고 왔더니 그래도 통신사 할인이 10%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즐기고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돌아왔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잠깐만요. 네. 보리차리님이신가요? 보리차리님. 네, JOYUN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그 연휴 기간에 가족끼리 이제 외부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집에서 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은 24일 날 출국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일본 여행 갔다 와서 한국에 있고, 워낙 바빠서 하루에 보통 2건 내지 3건씩 미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갔어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요즘은 이제 뭐 유튜버든 인스타든 많은 채널들이 운영할 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코로나 때 그 뜨거웠던 온라인 상태에서 그 우리의 그 밀집되어 있는 것, 결집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조금 옅어졌죠.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루틴이고
또 제가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꾸준히 하죠. 그냥 저는 좀 몸에 배어서 그냥 꾸준히 진행합니다. 예. DNSWKS님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이번 여행은 힘들었어요. 예. 왜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 여행 가는 스타일이 되게 많잖아요. 뭐 패키지도 이제 대중적인 패키지도 있고 아주 고급으로 프리미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뭐 자유여행 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번엔 자유여행이죠. 그리고 도쿄 신주쿠 한복판 상업시설 안에 있는 호텔. 예. 그래서 장점이라면 교통도 편안하고 식당도 많고 또 조식이 되게 좋았어요. 단점이라면 워낙 넓어서, 예, 워낙 넓어서 뭐 일단은 신주쿠역 자체가 우리도 왜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이름을 넣었죠. 뭐 마루노우치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 많잖아요. 엄청 크고 정말 이 그 출입구가 게이트가 여기저기 있어서 어떤 식이 있었냐면 1층에서는 우리가 남쪽 게이트, 북쪽 게이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글링에서는 서쪽 게이트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보통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맵을 보거나 벽에 붙어 있는 그 가이드 맵을 보잖아요. 우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본어로, 예, 지하로 내려가면 서쪽 게이트가 나온다, 연결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사실은 뭐 몇 마디 모른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인공위성 쏘는 거는 다 나와. 엑시트가 나오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서 있는 데는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부야 스크램블에서는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도로가 없어. 횡단보도도 없고 육교도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라운드 돼 있는, 큰 라운드 돼 있는 고가 차도가 아니라 고가 인도겠죠. 예. 그러니까 육교에 좀 변형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라운드를 돌면서 저쪽 건물로 가서 다시 내려가는. 이게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직선 코스 이런 게 잘 없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해봤죠. 뭐. 예, 그래서 필수는 운동화. 그것도 발이 편한 운동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예, 뉴발란스 예, 신으면서 다녔고, 딸도 원래는 샌들만 신겠다 이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딸도 그냥 거기서 예, 운동화 하나 제가 사줬죠. 온이라는 운동화인데 뭐 스웨덴 거래나 스위스 거래나,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대요. 예, 근데 일본이 조금 싸고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운동화 하나를 샀죠. 네. 코치님, 팀 컨설팅 계획 있으실까요? 만약 하신다면 비슷한 학년끼리 묶어서 진행하시나요? 팀 컨설팅은 아마 10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10월. 그리고 학년끼리 묶어서 하는 게 사실 여러분에겐 좀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 학년끼리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초등 1, 2, 3 엄마가 4, 5, 6학년 엄마들의 고민을 듣고 내가 나중에 학년이 높아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선착순으로 인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다 이렇게 1대1로 다 알려주지만 공개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엄마들의 질문을 들어보고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걸 답을 찾는 시간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사무실 이전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9월까지 제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10월 정도 돼야지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때 다시 공지를 할게요. 비슷한 학년끼리 묶어서 하면 그것도 뭐 인원이 많다면 괜찮겠지만 어차피 모아보면 또 유아 7세 많고
초등 3학년이나 그 전 많고 아니면 중등 대비 이렇게 많고 막 그렇긴 해요. 근데 이번 사무실이 이제 공간이 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초등조, 초등고, 유아 뭐 이런 식. 근데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플랜은 안 나왔어요. 와이즈님이 안녕하세요. 방학도 끝이 보이네요. 아이가 2학기도 즐겁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학교를 즐겁게 다니기 위해서는 엄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엄마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특히 교사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육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학교 교육을 약간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약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학교든 사회성을 키우거나 아니면 배운다는 거 그리고 내가 성장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무조건 어디를 속하든지 내가 100%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나눠준 거를 받아 먹는 애도 있고 못 받아 먹는 애도 있고 받아 먹어도 지금 바로바로 소화가 되는 애들이 있고 발효 시간이 필요한 애들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스쿨링이란 말도 써요. 우리가 그냥 2학년 때 배우는 것들 3학년 때 배우는 것들 5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 눈에 안 보여도 몸이 다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 숫자화하거나 이걸 도식화시켜서 이게 이익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그냥 해당되는 지역에서 열심히 다니는 게 궁극적으로 아이한테 도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공교육의 영역과 사교육의 영역, 사교육에서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서 공지할 거예요. 예, 만일에 제가 이제 세팅이 돼서 이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코지님께서는 자녀들 초등 방학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초2입니다. 유튜브 샤론코치 TV에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검색하면 방학에 관련된 많은 영상들이 뜰 거예요. 예, 그거를 조금 차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학이라는 거는 공부를 쉬는 거잖아요. 학교 공부를. 예, 그러면 그 시간을 주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왜 학교를 하다가 방학을 할까? 선생님도 쉬라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1년 중에서 적어도 한 3달 정도는 뭐 겨울방학 2달, 여름방학 1달은 우리가 긴장이 있으면 이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노동이 있으면 휴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쉬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학기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음 학기에 잘할 수 있는 몸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도 체크하라, 귀도 체크해라, 배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2차 성징이 나온 아이들은 비뇨기과도 가고, 부인과도 가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몸이 아픈 것을 빨리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고, 몸이 안 아픈데 정신적으로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걸 막아주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몸을 위해서 점검해라. 또 머리를 위해서 점검할 거는 내가 1학기에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공부했어요. 보상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얘가 뭐 멍 때리는 시간을 좀 주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추억을 만들거나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활동, 그 다음에 머리, 뇌를 또 단단하게 하는 활동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병원 갔다 와라. 뭐 3박 4일에도 여행을 갔다 와라.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분명히 2학기 대비해야 되니까 2학기 교과서 읽어보고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식이라든가 도형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근육 같은 거거든요. 공부에 그런 것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죠. 예, 그래서 주간계획표 만들고 아이들이 스스로 방학을 잘 플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거예요. 예,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예, 그리고 현재 초2니까 초등적 클래스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SWYY님은 초3, 초5 여아 2명이에요. 내년에 이사를 생각 중인데 여자아이들이라 친구관계 예민할 시기여서 내년 초 학년을 시작할 때가 좋을지 여름방이 좋을지. 당연히 답은 학년 초가 좋은 게 맞아요. 당연히. 왜냐면 신학기 때는 대부분 그래도 전학생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덜 주목받고 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2학기에 들어가면 적응의 문제도 있고 특히 여자애들은 또 이미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3학년, 5학년이면 이미 또래, 베프, 베스트 프렌드 다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이에 따라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약간 눈치를 좀 보고 내가 여기를 낄 자리인지 안 낄 자리인지 내가 저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감으로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스며들면서 교우관계를 만들어요.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어딜 가도 내가 막 돋보이고 싶고 내가 쥐락펴락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이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거부하죠. 그러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우관계를 위해서는 1학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사가기 6개월 전에는 저는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다면 그 동네 학원을 좀 다녀봐라. 그게 안 되면 방학이라도 한번 다녀봐라. 그래서 분위기를 좀 익힌 다음에 들어가야지만 적응이 잘 되는 거고 비학군지에서 학군지로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수준에 안 맞아서 또 학원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선행이라든가 공부를 좀 시키는 것도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은 직업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이라는 게 사회성도 있지만 사실은 실력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이사 오든지 이사 오기 전이라든지 동네도 좀 구경하고 어디 편의점이 있는지 어디 약국이 있는지 어디 학교가 있는지 뭐 어디 뭐 소방서가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물 좀 마실게요. 아까 차에서 마시던 물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작은 애를 5학년에서 1년 남기고 6학년 때 전학을 시켜서 아주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교우관계가. 근데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선배나 누가 말해줬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별로 생각 없이 해서 딸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예, 지금도 제가 미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뭐 그게 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다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어떻게 내 아이가 그런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특히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교우관계가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구랑 뭐 만나고 헤어진다 물론 상처는 받겠지만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그것에 크게 의미를 일부러 두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또 그게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또 비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하늘이 이제 넓잖아요. 도로니까. 근데 정말 우리 땅이 큰 것 같아요. 이쪽 왼쪽은 막 정말 굉장히 정말 예쁜 블루로에 예쁜 또 하얀색 문개구름 몽실몽실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쪽은 반 정도가 먹구름이 있어. 또 저쪽은 아예 먹구름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와 서울이 넓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네. 네, 현옥이 님이 저도 잘 듣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몇 가지 내가 깨닫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나 봐. 그래서 뭐 손톱깎이를 깎을 때도 저는 손톱깎이 그 손톱 모양의 손을 이렇게 대고 자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일상에서 그 원리를 생각했다면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참 못한 게 많아요. 생각보다 맹한 구석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요즘에 어떤 게 나왔냐면 손톱에 이렇게 대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깎아준대요. 예쁘게. 어떤 연예인이 썼다고 쇼츠에 떴던데.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뚝뚝뚝 자르는 게 아니라 기계겠죠? 요렇게 되면 요렇게 잘라준대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발명품인가 봐요. 그런 게 많이 나왔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손톱 네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몇 번 한 적은 있었어요. 지금처럼 네일이 이렇게 막 유행하지 않을 때 뭐 방송을 나가거나 뭔가 손을 좀 필요로 할 때는 가면 저는 그때도 한 번 가면 거의 40분 이상은 앉아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게 전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 힘드냐면 제가 누구랑 얘기할 때 되게 집중해서 듣고 마치 내가 그 사람 고민을 풀어줄 것 같은 이런 쓸데없는 경청이 좀 심한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추려는 나의 자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들어가요. 두 번째는 이게 화학용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손도 피부잖아요. 손톱도 좋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 그리고 또 뭐 너무 심하게 하면 얘가 약해질 거고, 또 제 주변에 하는 사람 많잖아요. 손톱이 다 어떻게 뭐 상했다, 약했다, 뭐 부러졌다, 뭐 젤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서 한 사람 보면 되게 예쁘다고 느끼지만 제가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방송을 그게 갔는데 이제 다 너무 예쁘게 이제 메이크업은 이제 방송에서 해주니까 손톱도 다 예쁘게 칠하고 왔어요. 근데 저만 진짜 생 손톱이고 또 예쁘게도 안 갖고 저는 진짜 뚝 깎거든요. 이렇게 뚝 그냥. 그래가지고 작가가 저한테 선생님 왜 손톱 안 하시냐고. 저 무술이에요. 종일 타이핑 해야 되고 종일 PPT 만들어야 되고 제가 예쁜 손톱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 했더니 막 웃더라고. 근데 예쁘게 한 사람 보면 또 예뻐요. 정말 예쁘다. 근데 저는 못한다. 저는 네일하고 나면 손톱이 너무 얇아지고 오히려 푸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해서 예뻤어. 근데 다 뺏겼을 때 그 초라함? 그러니까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세상 편하다. 그런 거는 세상 편하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이제 손톱을 칠하는 분들은 이제 망가질까봐 손을 예쁘게 하더라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뭘 집어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어디에 관심을 줘야 되냐 생각했다면, 저 아는 분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정말 왜 단백질이 빵빵 들어있는 느낌이죠. 프로틴 이 모발 안에. 그래갖고
너무 예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 달에 뭐 한 번 아니면 뭐 치료가 필요하면 2번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헤어 관리를 한대요. 펌이 아니라. 그러니까 헤어 클리닉을 받는 거예요. 두피 클리닉도 받고. 그래서 자기는 그분의 가치관은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이 헤어가 약하고 초라하면 자기 싫다는 거야. 자기의 가치관이죠 뭐. 예,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헤어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꼭 해라. 그래갖고 저도 막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헤어샵을 좀 바꿨는데 거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조금 이제 헤어 관리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다 여러분의 그 관심 분야가 있죠? 네. 네. 그다음에 XOGM님이 XOGML님인가 봐요. 네. 코치님, 초이, 남아 포함 3형제를 키우는데요. 첫째가 영유 졸업 후 주 5일을 다니면서 숙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두고 주 3회를 보낼까요? 영유를 몇 년 다녔는지가 중요해요. 영유를 5세, 6세, 7세에 다녔다 그러면 주 3회가 맞고요. 1년만 다녔다 그러면 절대적인 학습량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애들이 학원 갔다 와서 숙제가 많다 그랬을 때 엄마가 조금 관찰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양이 그러니까 페이지가 많은지 아니면 시간 내에 집중 안 하다가 마지막에 막 졸릴 때 힘들다고 징징대는 건지 근데 실제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얘가 실력이 그 숙제를 빨리빨리 못할 수도 있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글씨 쓰는 게 아직도 힘들어서 기능적인 게 부족해서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보세요. 그런데 영유를 3년 했으면 굳이 주 5일 연계할 필요는 없고요. 영유를 1년 반이나 1년 정도 했다. 그러면 저는 1년 더 다녀서 좀 뽑아내라 라고 얘기는 하고 싶어요. 애매하게 그만두면 거의 돈이 아깝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임현욱이님인가요? 중학생 여하 친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 서서히 거리감을 둬야겠다고 해요. 제가 가끔 그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느냐 물어보니 엄마가 자기 친구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필요해요. 엄마가 무관심, 방임이 아니라 엄마가 너가 행동하는 거를 존중하고 그런데 만일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엄마한테 요청해줘.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약간 엄마가 나의 수호천사 같은 믿음은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가 사실 우리가 중학교 아이들이 친구 얘기해도 잘 기억도 못하고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애들이 그냥 잘 지내기를 더 바라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우리 애가 조금만 더 약간 더 배려하고 더 손해를 좀 보고서라도 잘 지내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엄마들 마음, 특히 한국 엄마들 마음은.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아이가 할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도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만일에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지만 엄마는 기본적으로 너를 지지하고 너의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초이 남아 포함 네, 삼형제 감사합니다. 코치님 말씀하신 답 중에 글씨 쓰는 게 힘들어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이지 않나 짐작이 됩니다. 네.
초2까지는 글자를 잘 못 써요. 빨리빨리. 아이들이 많이 그래요. 그럴 때는 펜이나 볼펜이나 연필이 좀 술술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거 좀 굵은 거, 굵고 무른 게 조금 그러겠죠. 그런 걸 주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도 약간 얘가 30분 안에 해야 된다. 그럼 30분의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숙제도 옆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셔도 돼요. 충분히. 예, 같이 하면서 얘가 점점점 빨라지거든요. 예,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좀 오해하는데 아이들이 혼자 알아서 해 독학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엉덩이 힘 그리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죠. 문해력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아는 컨텐츠를 정확히 끄집어낼 줄도 있어야 되고 내 의견을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임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사춘기 이제 언저리에서 느끼는 감정은 약간의 배신감 혹은 제가 나를 그러니까 약간 더 직관적으로 만나냐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얘가 정서적으로 독립했다. 근데 얘가 나를 이제 약간 꼰대 취급한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엄마들이.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더 성인이 됐을 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내가 굉장히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많이 느껴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돈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IT라든가 뭐 키오스크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절절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되게 무능력하다고 느끼죠. 근데 아이들은 휙휙휙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엄마 좀 도와줘 이랬을 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자식도 있는가 하면 그냥 휙 하면서 던져주는 자식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갑이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우위에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나를 좀 무시하는구나. 아니면 제가 제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들을 탓하면 안 돼요. 예. 그들은 이미 그들만의 바운더리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이들 성장하면서 아이들한테 받는 상처들 되게 많았고, 약간 수모감? 모멸감? 막 그런 거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보면 걔네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지금 막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막 힘을 쓰는데 옆에서 엄마가 야 오른쪽 내밀어 왼쪽 내밀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제가 어디에서 봤죠? 엊그저께 봤는데 영화에서 봤다. 영화에서 고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비가 나오는데 너무 용을 쓰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주인공이 칼로 고치를 조금 잘라줬어요. 이렇게 이만큼. 그랬더니 얘가 탁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나비가 탁 나와서 날았어. 비행을 했어요. 그러면 샥 날아서 쫙 가야 되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고치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나올 때 힘이 생기는 거야. 근육이. 근데 다른 사람이 찢어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힘을 키우지 못하고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은 떨어져 죽었어요. 그 영화에 있더라고.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이 저렇구나. 아플 때는 아파야 되고 망할 땐 망해 봐야 되고 힘들 땐 힘들어 봐야지 아이들이 자생, 자립, 자존 이런 게 되는 거구나. 예,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이가 지금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너무 그걸 갖다가 화를 내면서 네가 알아서 이러면 하지 말고 오케이 엄마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아이랑 옷가게를 가면 아이랑 저랑 워낙 취향이 달라요. 처음에도 저도 이제 가서 이거 입어볼래 저거 입어볼래 했는데 아이가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이 누적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얘가 옷을 보러 가요. 그럼 저는 밖에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계산할 때 제가 카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 가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우리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관심이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옆에서 조근조근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엄마 이거 이쁘다 저거 이쁘다 이런 씬을 걔는 원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는 네가 편안하게 너 입고 싶은 옷을 고르라고 비켜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모녀간에도 말을 안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옛날에 너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몇 번 나한테 눈짓을 줘서 내가 피했는 거야 라는 말을 해서 뭐 하냐고요. 이미 다 지난 일이고, 그리고 이미 그거는 고착화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엄마는 몰랐네. 약간은 배려였는데, 그랬더니 그래? 엄마 이게 배려야? 나는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이게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내 생각을 여하튼 명확히 전달하는 거 되게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요. 예, 참 어려워요. 예, 이렇게 하물며 가족관계도 힘든데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그런 오류죠. 오류. 예, 정보의 오류. 예, 그거를 당하며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어렵죠. 네. 남편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아주 그 유명한 예로 바게트 빵 아시잖아요. 예, 노부부가 굉장히 사랑하는 노부부인데, 남편은 항상 부인한테 바게트의 맨 끝에 딱딱한 부분을 주고, 그리고 부인은 맨날 가운데 말랑말랑을 주면서 결국은 죽기 일보 직전에 얘기했대잖아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난 사실 가운데 부드러운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반대로. 그래서 참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근데 저도 이렇게 소통을 좀 잘하는 편인데도 마지막에 몇 가지는 숨기는 것 같아요. 예,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도 우리가 마지노선이라는 건 있잖아요. 아니면 아킬레스는 건들지 말자.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입 다물자, 내가 그냥 바보로 남자라는 게 어찌 보면 가족을 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남편도 자식도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인간관계는 어렵다. 오늘은 좀 가볍게 하려고 왔는데 질문 몇 가지 하다 보니까 되게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광복절날 또 우리 괜찮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네?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제가 아는 그 초등 학부모 중에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령별로. 근데 새로 이제 프로그램 어떤 거 만들 거냐면, 초등 엄마들은 아무래도 월별로 이제 행사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월은 과학의 달이야. 그러면 한 3월에는 과학의 달을 지내본 선배가 뭐 과학 그 포스터나 과학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사이트가 좋더라. 이래서 약간 정보 위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나 기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볼까. 스도우님이 딸이 중학생 되니 코치님 말씀이 너무 와닿네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케이트님, 샤론 코치 라이브 처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수진님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서현진 아나운서 만났었잖아요.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서현진 아나운서는 저희 집이 도곡동이고 양재천을 건너면 바로 개포동이거든요.
거기 사세요. 예, 그리고 되게 많이 유아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래서 서현진 아나운서랑은 유아 관련된 그런 교육 컨텐츠, 그리고 또 유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지금 기획 중이에요. 근데 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하튼 이 시기에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매번 말씀 듣기만 하다가 궁금 속 질문 답변 받으니 너무 좋아요. 아이 때 5번 말할 거 참고 한 번만 하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이제 딸 셋의 장녀였거든요. 이제 근데 그러니까 맞이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집안에 대부분 이렇게 중요한 일들 많이 결정하는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남편과 살면서 느끼는 거는 엄마가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많이 참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제 마음대로 거의 시집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다가 예, 결혼하면서 제가 4분의 1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또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또 거의 엄마 위주로 우리나라는 많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에 비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 되게 폼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도 너무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바깥 사람들도 너무 네가 할 도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제 일이 따로 없었다면 제가 오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엄마의 역할을. 예. 많이 불행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예. 근데 제가 나만의 행복을 위한 나만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이쪽에서 만족하고 이쪽에서 약간 수그리고 이런 작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모님, 남편, 자식보다 1순위가 나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이 재밌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기적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래도 돈을 벌던 있던 갖고 있어야 돼. 돈도 여러분한테 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고 많이 수모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샤론코치 TV를 통해서 저를 만나서 여러분이 저는 조금 전문가가 되길 바래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정당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진짜 얘기가 너무 많이 진행됐는데 여러분들. 네. 인생 이야기 듣는 느낌이에요. 너무 유익합니다. 저는 아이랑 똑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코치님 말씀처럼 그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단호할 때는 또 단호해야 돼요. 예. 왜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를 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장난 같은데 좀 진실이에요. 예. 어디서나 매번 막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하고 이익을 추구하면 딱따구리 되는 거예요. 예. 딱따구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무도 괴롭다 그러고 사람도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만화에 나올 정도. 그쵸?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중요할 때는 단호하게 나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엄마가 돼야 돼요. 예. 그러려면 또 내가 굉장히 힘이 있어야 돼요. 말의 힘, 또 사회적 지위, 돈 이런 것들, 건강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생존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샤론코치 힐링 라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끔 선배들 만나서 정말 제가 선배라면 70이 넘거나 80이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한국 사회에서 그런 세대들을 약간 웃기게 만들거든요. 방송에서도 좀 웃기게 만들고 사회에서도 존경이라기보다는 해악, 예, 이런 쪽으로 많이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각 잡고 말할 수 있는 환경들이 별로 없죠. 예.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요.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일반인들도 하시고 배우들도 하시고. 근데 웃음의 포인트가 약간 고급진 유머보다는 약간 푼수 같은 그런 거를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양가감정이긴 한데 뭐 명품도 부러워하고 잘 사는 것도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의 약간 주책맞은 모습, 푼수 같은 모습이 매력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소탈하고 이러는 건 되게 좋지만 약간 무지에 가까운 행동들도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이 일부러 내가 잘 모르는 척, 무식한 척, 실수하는 척 이런 쪽으로 코드를 잡아요. 컨셉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건 또 아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조금 품격 있는 실버들, 품격 있는 선배들로 만드는 그런 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거의 다 웃기게 만들잖아요. 예, 누구든지 다 웃기게 만들고, 물론 뭐 PD들이 이제 약간 뭐 말대꾸라는 표현은 좀 웃기고 대화에서 약간 그 콕콕 찌르고 이러는 게 재미있을 수 있지만 과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약간 선을 넘는 느낌? 저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왜 하냐면 남이 아니라 내 자식도 나를 그렇게 본다고 느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불효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서 전쟁을 특히 윗대들은 전쟁을 치렀고 나라를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유년기, 청년기를 보낸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 정말 세상이 정말 몇 배속으로 변화되는 이 안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도 피자 시키러 갔는데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그거는 좀 코드를 다시 짜야겠더라고요. 되게 바보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거 옛날 건가 봐요. 우리가 보통 주문하면 자 보세요. 피자 시켰죠. 그 다음에 샐러드 시킬 수도 있고요. 음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 입력했어요. 장바구니에 넣을까요? 네. 그럼 장바구니에 또 들어가. 예. 그럼 인증을 또 확인해. 맞나요? 확인.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다시 메뉴로 나와야 돼. 아니 무슨 피자 하나에다가 음료 2개 시키는데 메뉴를 몇 번을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대기업이 하는 건데 IT 강국에서 이렇게 코드를 이상하게 짰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럼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정말 몇 번을 해야 될 정도. 물론 다 제가 하죠. 우리 남은 아예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능력하다, 무능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안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지금 아날로그 시대들은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 남편이 애플 TV를 이제 손흥민 때문에 이제 우리 TV에 깔고 싶은데 잘 안 되나 봐요. 뭐 때문에 안 되나 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딸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저 아는 분은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데 부모님 핸드폰 바꾸고 핸드폰 앱 깔아드려야 이거를 다 자식이 가서 한대요. 예. 그 뭐 효자라서 뭐 칭찬할 만이긴 하지만 만일에 자식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는 기본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나 아랫사람이나 특히 자식한테 내가 믿었던 내가 사랑했던 그 자식이 그럴 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당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되죠.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세상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공부라는 게
저도 지금 보세요. 아이패드 2개 놓고 하고 핸드폰 놓고 하잖아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제가 또 엄청 앞서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이번에도 이제 일본 가서 보니까 우리 딸은 패드하고 핸드폰으로 다 예약하고 티켓팅하고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할 줄 알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패드가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PC 화면이 좋고 PC로 편집하는 게 편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우리 애들은 결국은 이런 데 많이 익숙한다면 공부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다는 것도 있습니다. 네. 워터님이 코치님과 1대1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아는 몇 살부터 상담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팀 컨설팅 이런 것들도 유아부터 와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의 명리학을 조금 넣어서 저희는 성격 진단은 명리학 쪽으로 조금 해요. 다른 거는 다 모르지만, 예, 그리고 아이 기질 상담과 그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이제 진로, 특히 이제 학교를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로드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굳이 저는 오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강의를 좀 듣다가, 그러니까 뭐 예비초 클래스라든가 초등저, 초등고, 중등반 클래스가 다 있어요. 샤론 코치 클래스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듣다가 하다가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 뭐 유학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있죠. 그럴 때 오는 게 좋지 않냐. 왜냐하면 제가 상담료도 고액이니까, 예, 굳이 그렇게 돈을 쓰지는 말자. 그리고 강의 듣고 공부, 엄마가 일단 입시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하면 되는데, 만일에 뭐 집을 산다, 대치동에 이사를 오겠다, 아니 유학을 가겠다, 아니 뭔가 큰 결정을 내릴 때 제가 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연령은 없어요. 연령은 없다. 근데 뭔가 전문가가 정말 도움 필요하다, 그럴 때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사실은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막 취업 준비할 때 어떤 그 유명한 미국계 컨설팅 회사에 아는 분의 남편이 있었어요. 예. 그럼 보통 그냥 이렇게 가서 뭐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상담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준을 해서 거의 변호사 비용보다 더 비싸게 상담료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라, 정식으로.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진짜 상담해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 도움을 좀 받았죠. 물론 취업하고는 관계는 없었지만 저는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도 저는 그때 미국 갔을 때도 그랬고 캐나다 갔을 때도 그렇고 저는 그냥 아예 변호사를 만났어요. 한인 변호사 만나서 내가 여기 와서 이민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게 맞지, 막 옆에 있는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런 거 듣는 거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는 있느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전문가 만나는 게 맞는데 유학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그들이 진짜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너무너무 넓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 안에서도 학생들이 그냥 지원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중간을 낄 필요가 있느냐. 물론 뭐 영어도 못하고 학교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모른다면 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아이들 다 유학 보내면서 다 자기들이 다 원서 쓰고 다 지원하고 장학금 받고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왜냐하면 또 그런 데는 지역별로, 이제 이주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밴쿠버가 있고 저기 뭐 추운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론토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외곽 지역에서 여기에 사람을 보내주면 리베이트를 많이 주겠다 하면 그거를 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살 때도 정말 너무 이상한 데서 살다 온 사람 많아요. 어디였더라? 되게 먼데, 너무너무 추운데 왜 그랬냐 그러면 이주공사에서 거기를 갖다가 가라 그런 거야. 좋다. 예,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일에 해외 이주를 간다 그러면 여행 삼아 한번 가봐라. 어디든 가서 보고, 그리고
가봐서 지역도 보고 현지에 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만나도 보고 그게 안전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 누구 말만 믿고 아이를 그것도 막 너무 오지에 특히 캠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야. 막 어느 나라에 막 오지에 특히 뭐 교회 뭐 장로님이 하시는 이런 얘기 많잖아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니까 종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그런 거는 너무 위험한 거다. 그래서 전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직접 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막 뭐 대학병원 박사다 어쩌다 이랬는데 보통 우리가 대학병원의 박사다 의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사 아니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학벌을 좀 봤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좀 찾았어. 그렇게 막 내세울 수는 없는 정도였던 것 같아.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서 성공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특히 유튜브나 이런 SNS에 나오는 거는 진짜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크로스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 멋있게 하고, 막 온갖 이론 다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특히 막 무슨 이론을 얘기하거나 논문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 없거나 그냥 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위험해.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게 참 엄마들이 항상 다른 사람 정보를 들을 때는 그 정보의 출처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근데 많이 그래. 그래서 아까도 이제 차에서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막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또 정확히 뭐 어디서 들었다고 적어놓진 않잖아, 또. 누가 그러더라. 유튜브에 나왔어. 인스타, 이렇게 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잖아. 전 그건 위험한 것 같아. 특히 자녀교육 관련된 거는. 체크해야 된다. 물건은 사서 손해보고 버리면 되는데, 교육은 그게 안 되잖아.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이를 위한 시간도 있어야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너무 진지했나요, 여러분들? 하트라도 한번 올려볼래요? 제가 혼자 떠들고 있어서 약간 머쓱해지기도 하고요. 네. 네. 개마고원님. 그쵸. 공짜라고, 무료라고, 옛날에 뭐,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양잿물은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도 여러분이 너무 공짜 정보를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예. 그게 무슨 그렇게 질이 있다고. 그거 다운받는 시간에 그거 내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게 훨씬 낫지. 그런 건 넌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게 너무 가볍게 흔들리면 안 된다. 옷 같은 거는 사서 이상하면 버리면 되지만 아이들 문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체크하는 연습. 네. 필즈는 보통 언제까지 다니나요? 그거는 뭐 애 나름이죠.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학원이 몇 학년이 메인 학년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1, 2, 3학년이 메인인지 5, 6이 메인인지 이걸 메인 학년을 다니시는 거예요. 한 학원을 몇 년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졸업장 받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근데 그 메인 학년은 뭔가 커리큘럼도 짱짱하고 그게 다른 학원하고 조금 대비돼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때부터 계속 그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분이 뭐 초등에 대한 경험이 뭐가 있겠어요. 정보가 있겠어요. 아니면 또래들이 많아서 경쟁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애들이 학원을 그만둔다 이런 얘기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봐야 돼요. 얘가 이제 그 반에 어려워서 못 따라가는구나. 아니면 선생님과 사이가 좀, 선생님이 얘를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았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좀 힘들 수도 있다. 아니면 난이도가 너무 쉽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원인을 항상. 근데 여러분들은 얘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빨리 답을 줘서 해결하려고. 그것도 학원의 힘으로. 그건 안 돼요. 항상 파악을 하시죠. 왜 그럴까? 왜?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퀘션 마크가 있어야 돼. 제가 왜 저런 행동할까? 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보셔야 돼. 관찰이라고 하죠. 그래야지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며칠 전에도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들이 굉장히 그 미국에서 중고차를 선배한테 사서 오랫동안 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보통 미국이 이렇게 막 덥질 않아서 에어컨을 잘 안 트나 봐요. 근데 여튼 좀 멀리 가느냐고 에어컨을 틀어야 될 상황인데 에어컨이 한쪽이 안 나오는 거야. 특히 조수석 쪽에. 아들이 이제 항상 혼자 타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를 한 대 바꿔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차를 좀 새 거 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냥 거기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 접촉사고가 났대요. 차가 진짜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대요. 오래됐어요. 이제 곧 바꿀 때가 됐어. 차도 왜 이렇게 오래 안 타잖아요. 거의 얘가 한 5, 6년 탔나? 그럼 많이 탄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차를 바꾸면서 새 차를 탈까? 살까? 리스? 싸대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리스라는 거는 금융, 빚을 지는 건데 이자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쌀 수가 있을까? 네가 통장에 놓은 돈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 돈을 빌리는 돈하고 이자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엄마 생각에 쌀 것 같진 않아. 예전에 비해서 그 리스를 하는 그게 좀 편해졌겠지.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이. 그런데 지금 네가 순서라는 게 있는데 지금 렌트비 내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리스 비용까지 내면 분명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현금으로 그냥 중고를 한 번 더 사고 나중에 집장만까지 하고 그때 좋은 차를 사면 어떻겠니? 지금은 도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거든. 다 빵빵 깨박. 거기는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부자가 아니면 그 도로 때문에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건 손해야. 제가 거기 사는 적 가보니까 실리콘밸리가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중고차하고 연락만 하면 바로 사잖아요. 거긴도 그렇게 오래 걸린대. 내가 그거 사는 것도.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다 배워서 사는 거다. 그런 것들도. 코치님 팀 컨설팅 10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10월은. 룽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룽님이 뭘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풍족하게 해준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인색한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얼마만큼 규모가 있고 얼마나 가치, 교환 가치가 얼마만큼 있고 또 내가 그걸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요즘 전략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물론 저는 너무 어릴 때 돈을 너무 돈돈돈 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공부할 땐 공부를 하는 거고 돈을 벌 땐 돈을, 경제 개념과 돈을 내가 늘린다, 투자한다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예. 아무래도 애들이 어릴 때는 쓰는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쓰는 지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유리님, 선생님 중2인데 내년 영재고 준비를 위해 대비반에 9월에 입반하면 좋을까요? 교과 진도를 좀 더 나가고 12월에 입반하는 게 좋을까요? 영재학교는 이제 2학년 때도 가고 3학년 때도 가죠.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가는 영재학교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가 좋은 게 아니라 학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먼저 보시고 9월의 프로그램, 12월의 프로그램 보시고 9월의 프로그램은 이 학원에서 안 하고 내가 다른 데서 해도 된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내가 안 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영희 님이 코치님 늘 지혜롭고 현명하세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지혜롭고 현명하다의 기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본은 내가 가진 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내 몸, 내 능력,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남편, 아이들, 즉 내 거.
예, 내가 소유한 거를 소중히 여기면 지혜롭고 현명해지는 거고요. 남의 거, 저짓게 더 좋아 보여, 제게 좋아 보여, 아니면 현재 있지 않고 미래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꿈을 하면 크게 가지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꿈을 갖는 건 되게 좋아요. 그거는 방향이에요. 꿈을 갖는 건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그 꿈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추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에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도 오늘 here and now 내가 이 순간에 있는 나의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내 거를. 예.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에 빠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되게 힘들어져요. 남의 게 좋아.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해요. 나는 명품을 모른다. 전 사실 명품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명품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무슨 큰 브랜드, 회사 브랜드, 거기에 또 좀 작은 그 상품의 브랜드 있잖아. 그리고 뭐 무슨 라인이 있고 뭐 근데 몇 년 사니까 이런 거 많이 아는 엄마들 많아요. 그러면 많이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알지만 돈이 있어서 안 사도 돼. 이래도 안 불행해요. 근데 너무 많이 아는데 돈만 없어.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꼭 명품이 아니라 남의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저거 내가 따먹을 수 없어. 근데 난 저게 너무 좋아. 제가 했죠. 꿈은 방향이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힘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나서 내가 손이 닿게 만들면 그거는 괜찮아. 근데 노력은 안 해. 탱자탱자하고 남의 거 뺏을 궁리만 해. 그럼 사기꾼 되는 거죠. 자기 망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에 막 그런 뉴스에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을, 우리 아이를 진짜 명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부터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이 상품화시킬 수 있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예. 자, 오늘 또 오래 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바쁜 시간이죠. 사실 4시가. 그리고 오늘은 또 예, 광복절이고. 예. 근데 제가 아마 일본에서 월요일 날 라방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안 할까 했는데 저한테 루틴은 또 주 2회 라방이잖아요. 예. 또 이거 해야지 제가 다리 뻗고 내가 이번 주에 한 일을 했다. 이게 저의 루틴이에요. 전 이거를 정말 수십 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키고요. 거의 잊어버리는 일도 없어요. 메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는 제 입으로 뱉은 말은 거의 99% 지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엄마는 사진을 이렇게 약간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독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봅니다. 우리 엄마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존중받지 못해요. 물론 꼭 그걸 위한 건 아니지만 이게 안 보이는 사이에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무리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무리해서 계획하지 말고 진짜 계획을 했다면 지켜라. 그게 여러분을 계속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실력이 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쑥쑥님 오랜만에 라방 듣는데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좀 쉬었다가 아까 피자힐에서 피자가 좀 남아서 한 판인데 반판밖에 못 먹었거든요. 근데 좋은 집은 다르던데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빵 포장해 주듯이 조각조각을 빵으로 포장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은 그거 먹을 겁니다. 원래 똑같은 거 안 먹는데 피자 냉동고 들어갔다 나오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먹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엘레간트님이 마지막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은 다음에 또 다시 받는 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